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타라무스였습니다. 사실은 게임은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승부는 완전히 끝났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으로 본인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변호사님이 이제 그렇게 폭주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주가 아니라 정속 주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의 저 분위기가 윤캠프의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굉장히 사실 이 말 별로 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평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저렇게 위험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차에서 막 구두신은 바로 올려놓고 그러는 행동이 나오고 그 아무도 안 말리고 그리고 자기 후보하고 가까운 거 자랑하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것도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있었던 일이죠. 그거 누구도 옆에서 제지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밖으로 사진을 올리고 이 정서가 지금 윤캠프의 정서인데 저의 해석을 얘기해 볼게요. 그 좌석을 돌렸잖아요. KTX가 한 방향으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돌릴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좌석 4개를 마주보게 만들었고요. 그 윤 후보의 왼쪽에는 김병민 교수가 앉았고요. 지금 공보 담당이죠. 거의 TV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윤 후보 캠프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왼쪽 맞은편에 그 맞은편에는 이상일 전 의원이 공보실장이에요. 선대위에. 그러니까 공보 담당자 둘이 측근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자리를 비워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올리려고 피곤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예요. 제 시나리오인데 피곤하니까 올릴 수 있죠. 아니 후보가 긴장해서 하루 종일 지역을 다니니까 좀 이동 중이라도 좀 토막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하려면 이거 올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거 해명이 보면 발이 저려서 그랬다고 해명이 캠프에서 나왔는데 발을 꼬고 있어요. 아니 발이 저린데 구두를 신은지 발을 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한 선거에서는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냥 후보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간 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면 끝날 문제를 해명도 사실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캠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13일 방송된 KBS 정치합시다 시즌2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 대선판을 분석하며 한 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승부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폭주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직격하며 지금의 전 변호사의 분위기가 윤석열 캠프의 분위기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같은 날 있었던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구두를 신은 채 기차 좌석에 발을 올려놓는 윤 후보의 작태를 분석하며 지금의 오만과 폭주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는 패착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선 국면에 결정적 실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기차 좌석을 돌려 앞자리를 비운 건 다리를 올려놓으려고 준비된 세팅이었고 그럴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 사건을 해명하는 윤석열 캠프에 거짓된 변명을 꼬집었습니다. 해명도 사실과 다르게 하고 있다며 이게 윤석열 캠프의 분위기라고 말했는데요. 피곤하면 다리를 올릴 수도 있죠. 후보가 하루 종일 유세 지역을 다니니까 이동 중이라도 토막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하려면 다리를 올리는 게 맞죠. 문제는 해명이 발이 저려서 그랬다고 캠프에서 나왔는데 발을 꼬고 있었어요. 발이 저린데 발을 꼬고 있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팽팽한 선거에서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라고 윤 후보의 구두발 기차 좌석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국힘당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발차시킨 열정열차가 최악의 민폐열차로 둔갑해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관, 그리고 평소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하는 매너의 끝장판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후보 상근 보좌역인 이상일 전 국회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정책을 싣고 12일 오전 전주를 출발해 남원, 순천, 여수를 찾는 열정열차는 대히트작이다라며 자화자찬하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이상일 상근 보좌역이 올린 사진 중 윤석열 후보가 기차 앞자리에 구두를 신은 바를 떡하니 올려놓은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기차 좌석을 돌려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부하 직원 격인 이상일 상근 보좌역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겁니다. 이는 상식과 공중도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윤 후보의 자세는 기차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민폐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이상일 상근 보좌역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들의 작태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구두발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는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유 전 이사장이 분석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그냥 윤석열 후보의 수준인 겁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려 하는 거죠.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말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또 몇 가지 예리한 지적도 했는데요. 역시 그가 왜 뛰어난 정치평론가이며 농객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의 대선 TV 토론을 분석하며 현재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묻지마 여론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선거 전략을 보면 절대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차례 토론을 보면서 진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3주 전부터 변호사님은 이제 게임 오버일 거다. 몇 주 후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론조사도 아까도 계속 윤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두 차례 토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예요.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하게 느낀 거는 두 차례 토론 모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렇게 이르기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후보의 입으로 두 토론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후보가 직접 하는 네거티브 공세는 뒤지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원래 앞서는 후보는 외연을 계속 넓혀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네거티브하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호감을 살 만한 걸로 계속 넓혀나가는 네. 대세를 굳히는 게 기본 전략이래야 되는데,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언론 보도되는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것이 좀이라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네. 왜 후보 스스로 저 TV 토론에서 네거티브를 할까?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를 주도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카운트펀치를 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 귀중한 시간을 1등 후보가 네. 네거티브에 썼을까? 이게 제가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어요. 지금 사실 선거의 전세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이 돼 있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누가 이길지 전혀 알 수 없는 51대 49의 게임이 진행 중이고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봐요. 유 전 이사장은 두 차례 토론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 왜 3주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말하며 선거는 이미 게임 오버라고 주장하는 1위 후보가 토론회마다 나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보통 1위 후보는 네거티브 전략보다 외연을 확장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원래 후보가 직접 하는 네거티브 공세는 뒤지는 후보가 하는 거다라며 앞서는 후보는 외연을 계속 넓혀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네거티브하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정책이라든가 호감 살만한 걸로 계속 넓혀가면서 대세를 굳히는 게 기본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언론 보도되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이는 후보가 왜 후보 스스로 TV 토론회에서 네거티브를 할까라는 예리한 분석이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의 물음에 답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론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이미 압승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지만 아직도 51대 49의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착시를 만들어내는 건 이미 승부가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진보 진영에 보내
전의를 상실케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언제나 이런 승부는 항상 초접전 박빙이었고 가장 진실되고 절실한 그리고 절박한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경각에 달린 국민 안전과 생명이 아니라 그저 쇼밖에 못 본 것입니다. 건진 법사 말을 듣고 이마에 흰 털을 붙이고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도 뻔뻔하게 배짱 있게 하지 못할까봐 온 국민 앞에서 늘어놓는 말이 전부 다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짜 뉴스를 한 건이라도 만드는 언론사는 문 닫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하는 것을 실어주지 않는 참 언론을 협박하는 겁니다. 적폐를 뿌리 뽑으라고 특검팀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돈 먹은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박영수 특검의 직업 중에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통합의장이라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화천대유가 돈을 못 구해서 짤짤 맬 때 바로 금융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이 있었고, 강남 법무법인에서 남욱 정영학 등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인맥 동원해서 성남시를 통하지 않고는 개발할 수 없다고 하니까 민관 공동개발하기로 해놓고 막대한 분양 수익을 노렸던 사람, 그들이 바로 범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을 믿습니까? 3월 9일 당선돼서 다음 제주 4.3 추념식에 당당하게 대통령 당선자로 이재명 후보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